헤이, 구독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용을 하고 가게도 이제 오랫동안 해보면서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가게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맨날 생각했어요. 왜 이제 이렇게 미용이 힘든 건지. 일은 일대로 힘들고 임금은 임금대로 낮고 이제 일하는 그런 환경,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시간도 길고 그거에 비하면 얻는 것도 없고 뭐 딱히 직장처럼 보너스 같은 것도 없고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이제 환경 같은 거는 분명히 이제 돈도 잘 벌고 제도도 좋고 잘 된 미용실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곳도 있고 더 좋은 곳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평균을 봤을 때 확실히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제 제가 문제점이 대체 무엇일까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미용 더 오래 한 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이제 재료상 분들과도 얘기도 나눠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것이 이 악순환에 순환고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동그랗게 돌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이제 미용을 해보면서 이제 외국의 제도 같은 것, 뭐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보다 선진 미용국도 있고요. 제가 이제 현재 있는 캐나다만 봐도 이제 여러 여건상 비교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제도, 법, 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자영업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직원으로 일해보셔도 한 번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거리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미용실 너무너무 많죠. 제가 진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은 매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10m마다 하나씩 있어요. 심지어는 한 건물에 1층, 2층 두 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신기할 정도로 미용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심지어 가게를 할 때에도 처음에 이제 제 주변에 저 혼자 있었다면은 한 1년, 2년 지났는데 문만 열면 벌써 보이는 게 4개, 막 5개. 그 정도로 갑자기 우후죽순 막 계속 생겨나요. 그냥 빈틈만 있으면 미용실이 생겨나요. 이거는 사실 단순히 이제 우리 미용인이 안 차린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가지치듯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격 제한. 물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잘 되지도 않지만 하려고 해도 힘들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이하는 가격을 못 받게 한다면은 뭐랄까 고객님한테 설령 저가 미용샵이어도 어느 정도 핑계라도 될 수 있겠죠. 법적으로 이만큼 이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 또한 없으니까 와 정말 아직도 커트 5,000원 막 뭐 펌 뭐 염색 뭐 기장 추가도 없고 다 2만 원 이런 거 아직도 흔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제 살 깎아 먹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 너무너무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용을 할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이 너무나 쉬워요. 진짜 빠르면은 딱 3개월 이제 미용 학원 같은 데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끝이죠. 할 수는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뿐인데 어쨌든 법적인 자격 자체는 되죠. 자격증만 따면은. 근데 그 자격증을 따고 미용사가 된다는 그런 법적인 자격 요건을 갖는 거에 너무 쉬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대학교도 나와야 하고
이제 실무에서 시간도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할 거 없으면 하는 게 미용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심해요. 나라 자체에서도. 이것 또한 엄청나게 큰 문제로 가지를 쳐집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린 문제점들과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자,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자, 일단 첫 번째로 임금 문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투자한 시간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러한 전문성을 띠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아무 그냥 이런 전문 기술이 아닌 아무 잡이나 해도 솔직히 이제 초봉이 비슷하죠. 보너스도 없고 심지어 막 4, 5년 해서 이제 가위도 사고 비싸게 돈 주고 교육도 받고 무려 4,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이제 초급 디자이너로 막 취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전에 봤을 때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디자이너가 되면 주 5일하는 미용실은 솔직히 흔치 않죠.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를 봐도 5일하는 미용실은 흔치 않아요. 디자이너는. 스텝의 경우에는 좀 있지만.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비하면 임금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이제 오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적게 주고 싶어서 이런 걸까요? 저도 이제 가게를 오래 해봤지만 그것은 이제 오너의 수입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커요. 실제로 이제 오너가 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벌리는 거에 비해서 디자이너 월급을 그만큼 챙겨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자, 거기 그 수입이 적은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객단가예요. 객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용에서 머리 돈 잘 버는 분들은 대부분은 객단가가 높은 곳이에요. 커트나 염색 그런 가격이 비싼 곳. 왜 가격이 비싸야 돈이 잘 벌리느냐? 자, 여러분 미용이랑 간단하게 식당이랑만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8시간을 한다고 칩시다. 같은 시간. 예를 들면 이제 식당은 뭐 직원이 한 3명만 있어도 동시에 10테이블이 몰려와도 손님이 동시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미용은 어때요? 3명이 있어요. 그럼 3명밖에 못 받아요. 그 시간은. 예를 들어 뭐 염색 펌하니까 2시간 걸린다 치면은 커트가 1시간 걸린다 뭐 그런 식이면은 그 시간에 3명밖에 못 받아요. 어때요? 10명이 막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거랑 그러려면 우린 직원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코 이게 아무리 사람이 빨리 한다고 해도 그러다 보면 퀄리티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머리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손님의 양은 하루에 정해져 있어요. 음식점처럼 막 50명, 100명, 200명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예술이기도 하니까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리고 정해진 게 있고 그러다 보면 무슨 공장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님의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입소문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만 손해예요. 그래서 객단가 이제 한 명 한 명의 시술비가 높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 낮으니까 당연히 오너가 뭐 월세 뭐 하는데 버는 돈이 이제 순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헤어 디자이너들의 월급 또한 당연히 자연스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환경 또한 당연히 안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재밌는 게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문제와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미용인이 난 싸게 경쟁해야지 단순히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제도적인 문제부터. 왜 이제 객단가가 높을 수 없는지 볼게요. 이유를. 일단은 고객님들의 인식 문제예요. 근데 그 인식 문제가 뭐냐면은 뭐 헤어 디자이너 이제 요즘에는 조금 좋아졌을지언정 여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누구나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생각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고 실력이 없음에도 기술 또한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가격만을 내려서 그냥 막 적당히 쳐내서 그냥 그렇게 하려는 이제 분들이 많아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머리를 이제 실망한다거나 뭐 손상이 돼서 아니 뭐 태워온다거나 이상하게 자른다거나 그만큼 신뢰도 또한 떨어집니다. 고객님이.
그러면서 자연스레 미용인들의 평판 자체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내가 커트 5만원, 7만원, 10만원을 지불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이 정도 실력, 이 정도 노력한 사람한테 이 정도면 만원이면 되지 않나, 뭐 만원도 비싸, 막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단순히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대충 하려는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애초에 제도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제가 이제 외국 와서 더 자세히 깨달은 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커트 싸도 5만원 정도 해요. 근데 고객님 거기에 팁을 막 2만원, 3만원도 주고 그렇게 내면서도 그게 평균적인 미용실이에요. 더 비싼 미용실은 기본 다 10만원대. 근데 아무도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면서. 당연한 것처럼. 정말 1cm 딱 다듬고도 5만원 내고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해요. 그렇게 된 것이, 근데 보세요. 이 미용이 외국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격 요건이. 대학교도 나와야 되고, 실무에서 그 많은 시간을 채우고, 애초에 이제 디자이너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하기에는 몇 개월 만에 뚝딱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투자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들여야지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도 당연히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이제 DM 같은 걸로 1대1 문의도 주신 분들을 보면 외국에서 백인들이 이제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동양인이라서 차별 같은 건 없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손님이 거의 한 90%는 백인이에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아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술직 자체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배운 기술이고 너는 확실히 프로페셔널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팁도 주고 무시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하는 말은 그대로 듣고. 참 이럴 때는 저도 이제 미용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해요.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배워서 손님들도 인식이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이다라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우리 옆집 사람 그냥 미용은 할 거 없어서 그냥 미용 3개월만 저기 자격증 따고 가게 이번에 차렸어.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면서 연구반 한 3개월 나와서 그냥 한 6개월 되면 가게 차리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술로 밀어붙일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만 내리게 돼요.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계속 내려요. 옆 가게도 내리고 내리고 내려. 손님만 좋죠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는 낮아지고 벌리는 돈이 낮으니까 빨리빨리 대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손님들은 자 미용사들도 머리 너무 못한다 그러면서 뭐 가격을 많이 지불할 그런 존중할 가치를 못 느꼈죠 당연히.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에 비싼 돈 주고 미용 유학 갔다 오고 각종 아카데미 다 졸업하고 막 몇백 몇천만 원씩 들여서 배워놓고 여러분 커트 만원에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내가 그만큼 진짜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으면요 솔직히 5만원 받는 것도 솔직히 싸다고 느끼고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내가 쉽게 대충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제 거리 제한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미용실이 너무 많으니까는 손님들이 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나눠 맡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너가 버는 수입이 줄어들고 디자이너들의 임금이 당연히 오를 리가 없겠죠. 이제 무조건 이제 능력제로 되는 거죠. 네가 손님을 많이 해서 또 단골을 많이 끌어모아서 월급을 하면 그만큼의 몇 퍼센트를 나누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나라 지금 미용 상황은 진짜 너무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렸어요. 또한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사실은 기술이 더 잘해지는데 노력을 하다 그만두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식이 나이가 있으면 잘 못한다 그런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80살 70살 대신 할아버지도 하는 경우도 많고 다 60살 넘어서까지도 하세요. 아무도 무시 안 해요. 손님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고객이 더 많고 돈도 잘 버시고 손님도 더 많습니다. 손님이 무시를 안 해요 오히려.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 30 중후반? 마흔만 되면 벌써 취직 못하죠. 내 가게 차릴 수밖에 없죠. 그죠?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이 많아진 것도 있어요. 이제 특별히 높은 직책을 큰 미용실에서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나이를 먹고 가면은 내 가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한국이.
좀 그거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솔직히 이제 일하는 시간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할 때보다도. 저보다 더 전에 한 분들은 더 심했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솔직히 일하는 환경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미용실이 아직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굉장히 낮죠. 외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5일 8시간이 당연하고 뭐 1년에 한 달씩 휴가도 가고 그러는데 당연히 우리는 처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죠? 식사 시간이나 뭐 그런 거 진짜로 저는 제 가게 할 때 정말로 아침에 9시에 딱 나와서 점심을 밤 10시에 먹은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일을 이제 9시에 와서 손님이 와서 막 이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는데 이제 끝나가 밥을 먹을까 하는데 또 몇 분 오셔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가버려요. 진짜 한 분만 기다려도 불편한데 세네 분씩 계속 기다리면은 절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슬프게도 막 위염, 뭐 위장병 걸리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밥 못 먹어서. 무슨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한다는데 한국에서 미용하는 분 중에 밥 천천히 먹는 분은 많이 못 봤어요. 천천히 먹는데도 남보다 빨라요. 하도 그게 이제 우리가 거의 전투하듯이 일하고 밥을 먹고 하죠. 이런 거는 이제 딱히 뭐 제도의 문제보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식이나 그러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머리 요금이 저렴한 거에 대해서 오는 게 거의 다예요. 단순히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고객님이 그러면 오지 않아요. 당연히 그에 걸맞는 우리는 노력을 하고 실력을 키우고 그만큼 어렵게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선진국은 보면은 디자이너 그러한 시험조차도 보면 몇 단계로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을 국가적으로 취득을 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레벨의 미용사다. 그럼으로써 그 정도 가격을 당연히 손님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편은 전체적인 제가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총 이제 3편을 더 만들 건데요. 그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위생. 이제 이 미용이 위생과에 있는 것과 각종 위생 교육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문제점. 또 하나는 우리 미용 시험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점입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제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니까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당연히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직접 가게도 오래 하고 한국에서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 했던 문제점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